안녕하세요. 혹시 스트레스 받을 때, 숨 좀 깊게 쉬어봐. 이런 조언 듣잖아요. 근데 막상, 어떻게 해야 진짜 효과가 있는지 좀 막막할 때 있지 않으셨나요? 오늘 저희가 같이 볼 자료가 바로 그 어떻게에 대한 건데요. 호흡 조절, 스트레스 완화와 산소 활용. 이 자료를 보면요. 그냥 숨 쉬는 방식만 살짝 바꿔도 스트레스나 몸이 산소를 쓰는 방식까지 달라진다는 좀 흥미로운 내용이 많습니다. 같이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요? 핵심은 이거 같아요. 호흡이 그냥 숨만 쉬는 게 아니다. 네, 자료 초반에 보면 우리가 보통 어떻게 숨 쉬는지가 바로 그 스트레스 반응이랑 연결된다고 하잖아요. 예를 들어서 막 빠르고 얕게 가슴으로 이렇게 쉬는 숨 있잖아요. 그건 교감신경계를 딱 켜서 몸이 긴장하게 만든다는 거죠.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도 막 나오고, 반면에 좀 느리고 꾸준하게 쉬는 숨은 정반대라는 거고요. 부교감신경계를 켜서 몸을 좀 진정시킨다, 이렇게요. 네, 맞습니다. 거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그 메커니즘인데요. 특히 자료에서 횡격막 호흡 얘기를 하잖아요. 흔히 복식 호흡이라고 하는 거요. 이게 부교감 신경계의 아주 중요한 부분, 그 미주신경이라는 걸 직접 건드릴 수가 있어요. 아, 미주신경이요? 네, 배를 이렇게 내밀면서 숨을 깊게 들이마시면 횡격막이 아래로 쭉 내려가잖아요. 그때 이 신경을 부드럽게 자극하는 거예요. 그러면 몸한테 괜찮아, 안전해, 좀 쉬어 이런 신호를 보내는 거죠. 그럼 자연스럽게 스트레스 반응도 좀 가라앉고 심장박동도 느려지고요. 오, 그러니까 그냥 가슴으로 얕게 헉헉대는 대신에 배를 써서 좀 천천히 깊게 숨 쉬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에 그 비상배를 끌 수 있다, 있는 거네요. 이게 그냥 기분 탓이 아니라 아예 신경계에 직접 작용하는 거군요. 되게 흥미롭네요. 네, 그렇죠. 생리적인 조절인 거죠. 근데 자료 보니까 스트레스 말고 또 다른 얘기도 있던데요. 코호흡이랑 산소 활용. 운동할 때도 입 말고 코로 쉬라고 막 권하던데 이건 또 왜 그런 거예요? 아, 네. 코호흡. 이게 또 다른 되게 중요한 축입니다. 사실 처음 코로만 숨 쉬려고 하면, 특히 운동을 좀 하거나 하면 답답하죠. 자료에서는 이걸 공기 부족, 에어 헝걸 상태라고 표현했는데 진짜 숨 넘어갈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. 네, 공기 부족인데 그게 정상이라고요? 보통 숨 차면 입 크게 벌리고 막 쉬잖아요. 왜 그 불편한 걸 참으면서 CO2 농도를 높이는 게 중요하다는 건지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?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. 이게 좀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우리 혈액 안에 이산화탄소, CO2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 몸이 산소를 제대로 쓸 수가 있어요. 보호 효과라고 부르는 원리인데요. 복잡한 화학 얘긴 빼고 쉽게 말하면 CO2가 약간 열쇠 같은 역할을 해요. 혈액 속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잔뜩 싣고 우리 세포까지 간단 말이에요. 근데 이 CO2라는 열쇠가 딱 맞게 없으면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세포한테 잘 안 내줘요. 아, 산소가 있어도 못 쓴다는 거네요. 그렇죠. 산소를 가지고만 있고 정작 필요한 세포에는 주질 못하는 거죠. 입으로만 숨을 크게 쉬면 당장은 공기가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도 CO2가 너무 많이 빠져나가 버려요. 그럼 혈액 속의 CO2 농도가 너무 낮아지니까 보호 효과 때문에 산소는 그냥 헤모글로빈에 꽉 붙잡혀 있는 거죠. 세포는 산소 부족 상태가 될 수도 있고요. 와. 그럼 공기양도 조절되고 또 체내 CO2 농도도 좀 더 적절하게 유지가 돼요. 그러면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더 쉽게 세포에 전달해 줄 수 있게 되는 거고요. 그래서 약간 답답한 걸 견디면서 CO2 내성, 이걸 키우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 세포의 에너지를 만드는 효율을 높이는 길이다.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. 와, 진짜 놀라운데요? 숨을 막 헐떡이면서 많이 마시는 것보다 코로 좀 차분하게 쉬면서 CO2 농도를 지키는 게 오히려 산소 활용에는 더 좋다니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랑 완전 반대네요. 그럼 이 얘기들을 다 종합해보면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핵심은 뭘까요? 결국은 의식적인 호흡 조절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이죠. 느리고 깊은 그 횡격막 호흡, 복식 호흡은 미주신경을 통해서 스트레스 반응을 직접 조절해주고, 또 코호흡은 CO2 농도를 딱 맞춰서 세포가 산소를 잘 쓰게 도와주고요. 이 두 가지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. 차분하게 숨 쉬면 신경계가 안정되니까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가 줄고, 동시에 코호흡은 있는 산소를 최대한 잘 쓰게 만들어주니까요. 아하, 결국 숨 쉬는 방식에 조금만 신경 쓰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관리도 되고 몸의 에너지 효율도 높이고 이 두 가지를 다 잡을 수 있다는 거네요.
일상에서 좀 스트레스 받을 때나 아니면 운동할 때 이걸 기억하고 한번 적용해보면 진짜 뭔가 달라지는 걸 느낄 수도 있겠어요. 네,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. 네, 오늘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요. 너무 당연해서 우리가 평소에 거의 생각도 안 하는 이 호흡이라는 거 있잖아요. 여기에 조금만 의식적으로 개입하면 스트레스 반응이나 신체 효율에 정말 놀라운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인상 깊네요. 혹시 지금 잠시 하던 걸 멈추고 당신의 숨이 어떤지 한번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? 내가 지금 가슴으로 쉬고 있나? 배로 쉬고 있나? 입으로 쉬나? 코로 쉬나? 이런 작은 알아차림 그리고 의식적인 조절이 당신 몸과 마음에 어떤 좋은 변화를 가져올지 직접 한번 탐구해보는 것도 꽤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.